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최근 설 휴교일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뉴욕시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드블라지오 시장 측은 난색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학사 일정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내년에도 설이 휴교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청에서 열린 설 휴교일 지정 관련 회의에서 시정부 관계자는 2015-16학년도 공립교 학사 일정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설을 휴교일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실 부대변인은 연간 180일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 수업 일수 때문에 휴교일 추가 지정은 복잡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이 언제 휴교일로 지정될지는 불확실하다며 내년 후에도 설 휴교일 지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또 시장이 설 휴교일 지정을 약속했지만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구 시의원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2등 시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은 다음 선거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도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는 31일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항의 집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구술집 들리나요가 영문판으로 출판됐습니다. 배포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에 유명 정치인과 교수 등 미 주류 사회에 약 1,000권이 넘게 배포됐는데요. 앞으로도 구술집 배포를 통한 위안부 피해 알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버 위안부 역사박물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증언을 기록한 구술집 들리나요 영문판이 미국 주류 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판 기념식을 가진 구술집 들리나요는 배포를 시작한 지 2달여가 지난 현재 발간된 2만여 권 중 약 1,200건 정도가 배포됐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를 중심으로 전달된 구술집은 스캇 가렛 미 연방 하원의원과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짐 테데스코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000여 건 정도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퀸 구아라노 주지사를 비롯해서 스캇 가렛 또 우리 혼다 의원을 위시해서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홀더 전원에게 배포가 되었고요. 우리 카운티장님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위안부 역사박물관은 지난 16일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실도 제작했습니다. 우표를 아무래도 붙이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케팅 효과도 있고 또 이런 배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많게는 100불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20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리워드로 이렇게 실우표를 지금 선물로 드릴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배포된 위안부 피해자 구술집 들리나요는 앞으로 워싱턴, 시카고, LA 등 미 12개 주요 도시에도 전달될 계획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 2012년 금강산 식당이 일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의 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소송을 당했는데요. 법원이 금강산 식당에 $267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 2012년 한인 종업원 김모 씨 등 8명과 타민족 종업원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지성 씨 등 5명에게 $267만 2,657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0만 2천여 에서 최고 $46만 7천여 까지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마이클 돌링어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이 종업원들의 팁까지 가로채 연방과 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주 5일에서 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크레딧 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 서비스 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또 식당 측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 기록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춘식 금강산 총괄 매니저는 소송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계획은 변호사 등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등록된 뉴욕 한인회관 관리인의 명의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갑작스런 자료 수정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등록된 뉴욕 한인회관의 자료가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애초 민승기 회장과 민경인 회관관리과장이 뉴욕 한인회관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였는데 검찰이 회관 매각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는 편지가 발송된 후 회관관리인이 한창현 32대 회장과 한홍식 32대 회관관리위원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저께부로 이제 이게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등록 일자는 2월 16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꿨는데 헤드오피서가 2년 전에 임기가 끝난 한창현 회장으로 돌아가 있고요. 2월 16일 이전까지 아마 한창현 회장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오피서를 당시 회관관리위원장이었던 한홍식 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자료에 따르면 민승기 회장과 민경인 과장이 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3월 25일 자료에는 한창현 회장과 한홍식 위원장이 관리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임기가 끝난 지 2년이나 지난 한창현 전 회장 등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추측컨대 그저께 그러니까 24일 날 검찰로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그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이 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거 뉴욕 한인회가 했다는 일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이 좀 벌어져서. 한편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총회에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두 사람이 직접 총회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뉴욕 한인 범동포 미래연대를 발족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지만 장기 리스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포사회 분열의 책임은 김민선 전 이사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한인 범동포 미래연대 발대식. 한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 민승기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최홍경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미래연대 여러분들이 모인 앞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증을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약서는 회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관 장기 리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분열된 한인사회 화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범동포 미래연대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화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민승기 회장은 범동포 미래연대를 통해 각종 루머를 종식시키고 하나 되는 한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한인사회 분열의 책임은 김민선 전 이사장 측으로 돌렸습니다. 김민선 후보가 탈락이 됐습니다. 후보가 탈락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정의롭고 아름다운 경선하자. 아니 시작할 때부터 하지. 사전선거운동 해갖고 한인사회 불법선거는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탈락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의로운 선거하자고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의로운 경선하자요. 처음부터 하면 저도 했습니다. 범동포 미래연대는 윤정남 전 뉴욕 한인청과협회장을 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한인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제27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뉴저지 한인회와 벨팍 학부모회에서 봉사해온 박은림 씨가 당선됐습니다.
25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27대 회장의 박은림 씨가 당선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박 당선자는 앞으로 인수인계를 마친 뒤 2년간 한인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후보가 없어 유강훈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직무대행이 후보를 추천하고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새 회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원 조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은림 당선자는 지난 2005년부터 한인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봉사해왔으며 10년 이상 팰리세이즈팍 한인학부모 회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당선자는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 지난 1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에 자리를 맡게 됐다며 임기가 끝날 때쯤엔 한인들의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내실을 다지고 화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소득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 오바마 정부가 환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당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주민 2명 중 1명이 올 세금 보고를 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14년도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당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주민 50%가 정부 보조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랜 가입 당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에 해당돼 매달 보험료 일부를 공제받아온 주민 가운데 50%가 올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평균 $794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14년도 가입기간 당시 2014년 소득 수준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기준을 다소 낮춰 잡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청 당시 소득 수준별 정부 보조금 상환 금액을 보면 연방 빈곤선 300%에서 400%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1,380의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시 소득 수준을 높게 책정해서 올 세금 보고 뒤 오히려 추가 환급을 받은 주민도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45%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비시민권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뉴욕시 의회가 비시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작성 중인 데니얼 드롬 시의원은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빌 드블라조 시장과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정부 선출직 정치인 선거에 한해 뉴욕시에 거주하는 합법 신분의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지지하지 않던 드블라조 시장이 최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최대 100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뉴욕시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4년마다 발표하는 정책 플랜 Y에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어 양식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어 설문조사에 참여자 숫자도 집계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올해 뉴욕시 정책에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